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문제 삼고 있죠. 이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과정 중에 작성했던 논문, 그 내용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자의 목소리와 국민의힘 대변인의 목소리도 함께 확인하시죠. 칭화대 제가 참 무리한 일을 했는데요. 월수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그 수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시험 다 보고. 김 후보자는 석사 학위의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로 표기하였습니다. 감사의 글에서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하고 갔다는 것입니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인식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훈 전 대변인. 김민석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 총 65페이지인데 일부 발췌한 거에 보면 이 논문 첫머리 요약본에 도북자,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 자,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 지도교수 리자오제에 특별한 감사를 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 당시에 이미 김민석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던 정치인이죠.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유학생답게 논문을 작성했어야 맞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탈북민이라고 썼어야 됩니다. 우린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법에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엔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서 세계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도자, 도북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도북자의 도자는 건널 도자가 아니에요. 도망하다 할 때 도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이란 뜻이고 반도자는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북한의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김정일 체제가 되겠죠. 김정일 체제를 정당화하는 관점에서 용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시되는 논문입니다. 자,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느냐, 그리고 금전 관계가 대단히 불투명한데 5억 벌어서 13억을 어떻게 썼느냐 등등의 논란이 있으니까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정 운영 능력이나 자질도 검증해달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런 자질도 검증을 하는 겁니다. 책임 있는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민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중국에서 쓰여진 논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써야 됐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실제로 이제 중국 교수들에게 그런 걸 질문을 하면은 중국에서는 반도자나 도북자라는 단어를 실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형법상 북한의 이제 그 접경 지대를 중국으로 탈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범죄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강제 북송의 근거로 중국 그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자체의 이제 합의로 인해서 지금 중국 내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게 도북자나 반도자라는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중립적인 의미가 사실 도북자라는 용어인데, 도북자라는 용어를 이제 메인으로 쓰시고 아마 이제 반도자는 제가 알기로 감사에 그래서 잠시 이제 인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칭화대에서 논문을 쓰려면 중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인용해서 썼다는 점에서 그거를 어떠한 의도를 가졌다고 전혀 볼 수 없고,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의원께서 이제 뭐 교회에서 워낙 크리스찬이시기도 하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를 좀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개인적인 의도로서 그분들을 비난해서 한 거가 아니다. 그분의 행적을 보면 그건 알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논문에서 쓰여진 용어일 뿐, 또 중국에서 통용되는 용어일 뿐 저것이 탈북민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전수미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김민석 후보자, 결국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소득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고, 그러면 대충 그 생각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통상적인 액수가 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세비 외에 5억 전후의 수입이 있다.
자, 재혼 축의금, 장인어른 조의금, 출판 기념회 2번 이런 정도를 하다 보면 국회의원이 보통 평균적으로 얻는 수익이 있고 나도 그 정도의 수익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빚 갚고 남은 거 계산해 보면 다 이게 딱 맞는다라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런 축의금이나 조의금,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왔던 이 책판 비용 이런 거는 그러면 법적으로 이 세무당국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축의금이 막 이렇게 억대로 들어오나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조의금도 막 그렇게 억대로 받을 수 있나?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뭐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출판 기념회 하면 몇 억씩 막 그렇게 들어옵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김민석 후보자는 2020년부터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니까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1,000만 원만 있어도 1,000만 원 넘어가는 현금은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신고를 갖다가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 와가지고 하는지 그 타이밍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김민석 후보자가 2018년에도 또 이상한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그 금액을 또 많은 지인들로부터, 지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빌렸는데 지금 돈이 비니까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네. 그때 제대로 아마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뭐 요즘에 꾸준히 SNS를 통해서 해명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조금 더 자세한 자료와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인사청문위원이기도 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여러 의혹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올렸습니다. 자, 11월 29일 김민석 후보자는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억대 현금을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비 1억 받아 생활할 것 다 하고 재산이 2억이나 넘게 순증했습니다. 이거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 강모 씨라고 하는 분, 이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자의 이 정치적 후원자, 또 실질적 돈을 많이 빌려주고 또 지원 후원금을 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올렸는데 저희가 특정인이기 때문에 사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를 하니까 바로 국민의힘에서 고발에 들어갔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배당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쯤 되면 총리가 아니라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김민석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전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새롭게 다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발목 잡기, 정쟁용으로 이 인사청문회를 전락시키서는 안 된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이게 발목 잡기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고발에 들어왔고 이종배 서울시 의원의 고발과 함께 바로 배당을 한 것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해라. 정청래 의원은 장례식 앞두고 최후 난동 부리는 거냐. 김병주 의원은 검찰의 정치질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윤종훈 의원 또 나쁜 버릇 나왔다. 확실히 이번 기회에 고쳐놓겠다. 남영희 지역위원장 정치검찰 해체가 아닌 분쇄가 답이다. 자, 이렇게 지금 강도 높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사청문회는요, 국회의 일이고 지금은 또 국회의 시간입니다. 검증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고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의혹적인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하나하나 해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의 얘기를 그대로 들은 이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하니까 전례 없이 득달같이 사건 배당을 하고 수사 의지가 있는 것처럼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보통 고발 들어가면 배당을 뭐 늦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통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배당을 바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지금 인사청문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24일, 25일 인사청문이 진행된 이후에 제기된 의혹이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된 다음이라면 모를까. 청문 이전에 이렇게까지 배당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민주당이 의심하는 것은 검찰이 최근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적극 그 개혁 방안을 계속 내놓으면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그 지렛대로 해서 이 민주당이 계속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통상적인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고 이게 지금 고발장이라는 게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내셨던데 이분은 민주당이나 이 진보 정권, 민주정권 관련돼서 사실상 무슨 일만 있으면 고발장을 계속 내는 분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수사에서 실제 처벌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되는 고발장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5년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상황을 지 않고 민주당을 내란죄로 고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검찰로서는 고발의 내용이 합당한지 그리고 정치적인 다른 배경이나 의심이 있지 않을지 이런 것까지 검토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광석과 같이 배당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비춰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여러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시죠.